문득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을 향한 오라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얼매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만 같다. 푸른색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그 위대한 힘은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를 끈끈하게 결속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은히 배어나오는 감동을 우리는 여유라 부르기로 했다. 여유를 따라 발길이 닿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푸른빛이 바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해수욕장.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우리도 이곳을 찾았다. 여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발견한 건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들. 다 마신 거야? 다 마신 우린 그곳에서 행동하는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2호에서도 그 뉴스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집 앞 협재만 해도 이제 밤 되면 너무 쓰레기가 많고 해가지고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혹시 해양 네네네. 관련 쓰레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 요즘은 아무래도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도 그렇고 이제 그물망이나 요즘 담배꽁초 같은 것도 심하고. 네. 뭐 시민분들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 이제 관광객 같은 분들께서는 이제 그래도 먹은 것만 치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 한 점 없이 푸른 바다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뜻을 함께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움직임이 환경 문제 개선에 얼마나 영향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린 제주도에서 비치클린 활동을 하는 단체 세이브 제주바다 한주영 대표님을 찾아가 보았다. 제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줍다 보면 거의 대부분 어업용 폐기물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든 뭐 칫솔이든 샴푸통이든 딱 봤을 때 어선에서 버려지는 그런 일반 생활 쓰레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업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업용 폐기물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쓰레기까지 포함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나라는 좀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업 쓰레기.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것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심각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지구적인 생물들의 80% 이상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지구에서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해양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여러 해안 지역들을 방문해 보면은 어민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획량 감소가 뭐 기후 온난화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 생물들이 좀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민들의 말로는 어획량이 많게는 70%까지 감소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해양 환경은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해양 환경의 심각성을 증폭시키는 어업 쓰레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의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84,105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4,444톤으로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60%의 해상 쓰레기 중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폐어구와 폐부표. 이것은 국내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폐어구는 바다를 매섭게 돌아다니면서 해양동물들을 통제하고 묶어둔다.
이러한 양상은 해양 생태계 파괴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유령어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네, 이제 유령어업이나 폐어고는 여러 경로로 발생을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유기와 유실로 볼 수 있습니다. 어구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거든요. 이게 먼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구에서 나온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90% 이상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직결된 것이 해양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구관리법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수산업법과 별개로 어구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 유통, 사용 후까지의 저생애를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법은 무엇이 있을까? 해양 환경을 위해 개정된 수산업법, 지지되고 있는 어구관리법. 이들을 통해 어구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금 알 수 있다. 그럼 해양환경운동단체 시셰퍼드의 어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 근데 이미 버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바다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해도 연안 정도만 가능한 거지 막 망망대해 태평양 이런 한가운데 있는 거는 절대로 못 끌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되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더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유를 느꼈던 곳은 이렇게 밤엔 색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외면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곳.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작은 결심과 용기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면 마침내 더욱이 푸르른 여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